자, 44페이지. 자, 아니죠. 17페이지. 내신 콕콕 실력 체크 다 맞춰봅시다. 자, 1번에 1, 2번에 2, 3번에 2, 4번에 2, 5번에 2, 6번에 4, 7번에 8, 7번에 4, 8번에 1, 9번에 1, 10번에 4, 11에 5, 12에 3, 13에 4, 14에 2, 15에 4, 16에 3, 17에 2, 18에 4, 19에 3, 20에 2, 21에 4, 그 다음에 22번 보자. 자, AB의 영양소 검출 실험을 봅시다. A. 지금 보면은 B에는 아이오딘 반응을 하는 걸로 봐서는 뭐가 들어있어요? 녹말 들어있고, 베네딕트 용액 반응하는 걸로 봐서는 둘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단백질이, 둘 다 베네딕트 반응이니까 포도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죠? 일단 뷰렌 용액 반응을 하는 걸 봐서는, 보라색 반응을 하는 걸로 봐서는 얘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단백질이 들어있는 게 되는 거고, 수단3 반응을 하는 걸로 봐서는 둘 다 선홍 색깔이 나오니까 둘 다 뭐가 들어있어요? 지방이 들어있게 되죠. 따라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방이 들어있다가 되겠고, 일과 같이 답한 까닭은 여기서 A에서는 뭐하고 뷰렛 반응하고 수단3를 반응한 거로 봐서는 단백질하고 지방이 들어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딘 반응하고 수단3 반응한 걸로 봐서는 녹말하고 지방이 들어있으니까, 자, 따라서 둘 다 공통적으로 반응을 한 건 뭐다? 수단3 반응. 따라서 지방이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방이 모두 검출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모두 분비하는 곳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어디입니까? 이자죠. 이자. 그죠? 이자에서는 3대 영양소의 분해 효소 뭐뭐뭐 들어있어요. 일단은 아밀레이스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트립신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들어있어요? 라이페이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 녹말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트립신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라이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분해를 하는 소화효소에 해당이 되죠. 꼭 나와요, 시험 문제에.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의 소화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곳의 기호는 어디입니까? A, 위죠, 위. 위에서 최초 소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일어나는 소화 과정을, 소화 효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위에서는 뭐에 의해서? 펩신에 의해서 뭐가? 단백질이 중간 산물. 선생님이 원래 이제 중간산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이름은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걸로 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예. 폴리펩타이드. 이게 중간산물이에요. 네. 자, 다음에 24번. 소장의 안쪽에는 주름이 많고 주름의 표면에는 융털이라고 하는 수많은 돌기가 있는데, 이러한 소장의 구조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까닭은, 즉 이거는 뭡니까? 소화된 음식물과의 뭐를 늘려서? 접촉 표면적을 늘려서 흡수를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한다. 네, 이렇게 접촉 표면적을 늘려서 소화 흡수를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해주게 되는 거죠. 요런 기관이 나중에 저기 호흡에서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네. 자, 24번까지 질문 있어요?
24번까지 질문. 소화해서 24번까지 질문. 11번, 18번이요? 예, 11번에 5번이고요. 18번에 4번이에요. 네.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 없어? 자, 그러면은 고난도 문제 만점 체크. 자, 1번에 2, 2번은 1, 5, 3번에 5, 4번에 4번입니다. 네. 또 질문? 없습니까? 네, 오케이. 자, 2단원 순환 봅시다. 자, 순환기관의 중심이 되는 장기가 어디예요?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 자, 그래서 심장의 구조와 기능부터 보면은 우리 이제 가슴, 폐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주먹만 해요. 자기 주먹만 해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폐 사이에 있는 주먹만한 크기의 기관으로 아주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뭘 해야 되니까? 예, 심장 박동, 펌프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자, 두 개의 심방하고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장의 구조는 이심방, 이심실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심방하고 심실은 어떻게 구분을 해주냐면은 심방은요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정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바로 혈액이 받아들여지는 곳이에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혈액을 받는 곳이 바로 심방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는 심실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동맥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혈액이 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심실에서는 심장에 있던 혈액이 밖으로 나가고 심방에서는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곳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맥은 뭐예요? 들어오는 혈관, 동맥은 나가는 혈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맥이라고 붙어 있으면 뭐예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쭉 쪼개졌었을 때 오른쪽,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이지만 실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쪽이죠. 왼쪽이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여기가 우, 이렇게 해당이 돼요. 좌우가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는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고요. 색깔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좌는 무슨 색이에요? 약간 붉은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 좌쪽 있잖아요. 좌심방, 좌심실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동맥혈이 흘러요. 동맥혈. 그다음에는 우심방, 우심실 쪽은 파란색으로 돼 있죠. 다 무슨 혈액이 흐르냐면은 정맥혈이 흐릅니다. 그러면 동맥혈과 정맥혈의 차이는 뭐냐면 동맥혈하고 정맥혈을 나눠주는 기준이 뭐냐면 동맥혈은요 산소의 함량이 풍부해서 산소의 함량이 풍부하여 선홍색을 띠는 혈액이요. 자, 그래서 동맥혈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서 온 몸의 조직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맥혈은요, 우리가 보통 혈액을 뽑을 때, 피검사를 하거나 해서 피를 뽑을 때 뽑는 혈액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정맥혈에 해당이 돼요. 피 뽑으면 무슨 색이에요? 새빨개요? 어둡죠? 약간 암적색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얘는 산소의 함량이 낮아서 암적색을 띠는 혈액이에요. 온 몸에서 산소를 다 공급을 해주고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일단은 좌심방은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폐정맥이 연결되어 있어요. 좌심방에는 폐를 지나서 산소가 많은 혈액, 이거를 뭐라고 불러줘요? 동맥혈이에요. 네, 동맥혈이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곳이 좌심방이에요. 그리고 좌심방에서 혈액이 어디로 내려와요? 좌심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좌심방하고 좌심실 사이, 우심방하고 우심실 사이에 보면 여기 이렇게 뭐가 존재하냐면은 판막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판막. 예. 좌심방하고 좌심실 사이, 우심방하고 우심실 사이에서는 둘 다 뭐가 존재해요? 판막이 존재를 하게 돼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올 때,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올 때 판막을 거쳐서 내려와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온 혈액은 좌심실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대동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 바로 좌심실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혈압이 높아요. 여기가. 왜?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나간 혈액은 온 몸을 다 지나서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심방. 온 몸을 지나와서 산소가 적은 혈액인 정맥혈이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곳이 바로 어디다? 우심방에 해당이 되고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와서 우심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폐동맥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동맥을 통해 어디로 가요? 폐로 갑니다. 그러면은 폐에서 바로 산소를 공급을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서, 그러니까 우심방으로 들어올 때는 정맥혈로 들어와요. 산소가 적은. 우심실로 갈 때도 정맥혈이고 폐동맥으로 나갈 때도 정맥혈인데, 폐를 지나서 병맥으로 들어올 때는 동맥혈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동맥을 통해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입니다. 여기 폐로 가서 뭐를?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 CO2를 방출을 해주는 곳이 바로 우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로 쪼갰을 때 좌심방, 좌심실은 다 뭐가 있다? 동맥혈이 흐르게 되고, 우심방, 우심실 쪽은 정맥혈, 산소 함량이 이쪽은 높고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판막. 선생님이 여기서 판막이 있다라고 했는데, 판막이 있는 곳은 어디 있냐면은 좌심방하고 좌심실 사이, 우심방하고 우심실 사이, 그 다음에는 심실과 동맥 사이, 이렇게 총 몇 군데? 4군데의 심장에 판막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그 다음에는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자, 판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준 역할을 합니다. 얘네들이 수축할 때 빵 하고 수축을 해버리면 이 판막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잖아요. 그렇죠? 혈액은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역방향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라고 합니다.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준다. 그래서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거꾸로 가는 거를 막고요. 심실에서 동맥으로 거꾸로 가는 거, 동맥에서 심실로 거꾸로 가는 걸 막아서 한쪽 방향으로만 혈액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심장은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박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박동을 하게 되고, 심장 박동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체가 임의로 조절이 불가능해요. 그죠? 심장박동이 운동하거나 빨리 뛰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빨라지잖아요. 그쵸? 또는 뭐 약간 무서운 상황이나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심장박동수가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죠. 옆에 잘생남이 고백을 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겠죠. 심장아 나대지 마, 조용히 있어라고 한다고 해서 얘가 안 나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을 심장박동, 줄여서 심박이라고 하고요. 얘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이 온몸으로 흐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체가 임의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심장박동은 어떻게 됩니까? 자율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 심장박동은 자율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판막이 하나가 더 있어요. 판막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어디에 판막이 존재하냐면은 정맥에 존재해요. 정맥. 동맥에는 판막이 없어요. 네, 정맥에도 판막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맥에 판막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맥은 혈압이 낮아서 네, 혈액이 얘도 거꾸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맥에도 뭐가 존재한다? 판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막이 있는 곳은 총 5군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어디하고 어디 사이? 일단은 심방하고 심실 사이 2군데, 그 다음에는 심실하고 동맥 사이 다시 2군데, 그리고 정맥에 이렇게 해서 총 우리 몸에 있는 5부위에 판막이 존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축을 할 때는 심방이 수축하면은 심실로 가고, 그 다음에는 심방이 수축한 다음 이완하고, 그때 판막 닫히고, 심실이 수축하면은 심실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동맥으로 혈액이 나가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심방 수축한 다음에 심실 수축하고, 다시 심방 수축하고, 심실 수축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같이 동시에 심방하고 심실이 같이 한꺼번에 수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혈관. 자,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통로예요. 혈액이 흐르는 길로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맥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심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심실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혈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동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세혈관은 온 몸에 퍼져 있는 혈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맥은 심방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동맥의 첫 번째 특징은 혈관벽이 가장 두꺼워요. 그리고 탄력성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심장에 가까울수록 혈압이 높아요. 그러니까 동맥은 혈압이 가장 높은 혈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혈관벽의 두께와 탄력층이 두껍게 나타납니다. 심장의 수축 이완으로 생기는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 가까이에서 보이는 혈관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 팔 보면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혈관은 다 뭐예요? 정맥이에요. 동맥은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육 안에. 그래서 높은 혈압을 견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동맥하고 정맥을 연결해 주고요. 온몸에 아주 그물처럼 퍼져 있습니다. 아주 가느다랗기 때문에 모세혈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혈관벽이 한 겹에 아주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모세혈관에서는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려요. 그래서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려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혈관하고 모세혈관 주변에 있는 조직세포 사이의 물질 교환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 지나는 혈액과 주변의 조직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고, 이렇게 잘 일어나는데 유리한 조건이 이 첫 번째가 혈관벽이 한 층의 얇은 세포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어떻다?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맥은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그러니까 심방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흐르는 혈관이고, 혈관벽은 동맥보다는 얇고요, 탄력성도 약하고, 왜? 혈압이 낮기 때문에 굳이 두껍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맥에도 뭐가 있다? 판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혈액이 심장 쪽으로만 어떻게 해줍니까? 흐르게 한다라고 해주죠. 그러니까 혈액이 결국에는 판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혈관에서 혈압은 누가 제일 높아요? 동맥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는 모세혈관, 그 다음에는 정맥. 요런 순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혈관에 총 단면적이 있어요. 혈관을 쪼개서 펼쳤을 때 면적이 어느 게 가장 넓으냐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가장 넓은 게 누구냐면은 모세혈관이에요. 온몸에 잘 퍼져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는 정맥, 그 다음에는 동맥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혈류 속도라고 합니다.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혈류 속도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혈류 속도는 누가 제일 빠르냐면은 동맥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는 정맥이고, 그 다음에는 모세혈관에 해당이 돼요. 자, 보면은 혈관의 총 단면적하고 혈류 속도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반대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혈관 벽의 두께는 혈관벽의 두께는 동맥이 가장 두껍고요. 그 다음에는 정맥이고,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모세혈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혈관의 특징별 순서, 혈압, 혈관의 총 단면적, 혈류 속도, 혈관벽의 두께 모두 잘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나 이 혈관의 총 단면적하고 혈류 속도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혈관을 따라 흐르는 거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혈액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혈액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혈액. 혈액은 조직에 해당이 돼요. 조직. 혈관은 기관이에요. 자, 혈액은 크게 액체 성분하고 고체 성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하고, 그 다음에는 세포 성분, 이거는 고체 성분에 해당이 되는데, 고체 성분인 혈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장은요, 혈구를 뺀 나머지를 혈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혈액은 혈장 플러스 혈구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혈구를 빼버린 나머지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자, 대부분이 물이에요. 그리고 혈장에서는 수많은 물질들이 녹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조직세포로 운반하고요, 조직세포에서 생긴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받아서 운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소하고 노폐물이 녹아서 이동하는 곳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혈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혈구 중에 지금 많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가장 많은 거는 바로 적혈구는 가장 많기는 많아요. 우리 몸에서. 알겠죠? 자, 제일 많은 거는 적혈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혈소판이고, 세 번째가 백혈구 순으로 많게 됩니다. 많은 순서는. 자, 적혈구는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조직세포에다가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이 가장 커요. 적혈구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들 HB,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붉은색 색소가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 가운데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시켜요. 세포기는 한데 핵은 없고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적혈구는요, 산소를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임무고, 그 다음에는 얘가 이산화탄소도 운반해요. 이산화탄소도 일부 운반을 하는데 가장 큰 기능은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백혈구는요, 몸속에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몸에 뭐에 관여한다? 면역에 관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백혈구에 해당이 됩니다. 혈구 중에서는 크기가 가장 크고요. 모양이 불규칙적이에요. 특정한 모양은 없고, 그 다음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는요,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수가 증가합니다. 왜? 하면은 그때 들어온 몸으로 침입하는 세균을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혈소판은요, 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혈액 응고, 지혈을 하는 거예요. 상처 부위의 출혈을 멈추게 하는 혈액 응고 작용을 해주는 게 가장 혈소판의 큰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혈구 중 가장 작고요. 모양하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 혈구가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 적혈구가 부족하면은 빈혈이 생겨요, 여러분들. 산소 운반이 특히나 어디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뇌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핑 돌면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백혈구는 여러분들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정상세포도 막 잡아먹어요. 그게 뭐예요? 백혈병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그 혈소판이 아예 선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 그거를 이제 병인데 혈우병이라고 하거든요. 혈액 응고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상처가 나도 혈액이 잘 안 멈추는데, 문제는 보이는 부분이 상처가 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어떻게든 지혈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장기나 이 내부가 어떻게 돼요? 파열이 돼버리면은, 피가 나면은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족하면은 혈액 응고가 늦어지거나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혈소판 부족은 되게 위험한, 생명 유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혈구, 많은 순서는 적혈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혈소판이고, 그 다음에 백혈구 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적혈구 한 개당 4개의 산소 분자를 운반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적혈구 한 개가 산소 분자 4개를 결합시켜서 운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폐에서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조직세포로 가서는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어떻게 돼요?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운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혹 보기로 이산화탄소 운반이 되냐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혈장과 혈액이 모두 이동을 하는 게 바로 혈액의 순환이에요. 혈액의 순환. 우리 몸에서 혈액은 심장 박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환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은 폐순환과 온몸 순환 두 가지가 있죠. 폐순환, 소순환이라고도 하고요. 온몸 순환, 대순환이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조직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생명활동, 이게 생명활동이 바로 뭐냐면은 조직세포의 호흡이에요. 생명활동 결과로 생성된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역할이 혈액순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산소의 공급과 영양소의 공급, 그 다음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의 회수가 가장 혈액순환의 중요한 역할인데, 일단은 온몸 순환부터 보면은 온몸 순환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좌심실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좌심실에서는 온몸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산소의 함량이 풍부한 동맥혈이 바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면 이 대동맥은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연결이 되고, 이 모세혈관에서는 조직세포로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받아와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것까지가 무슨 순환이다? 대순환 또는 온몸 순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온몸 순환 스타트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좌심실, 대동맥, 그 다음에는 온몸의 모세혈관, 그 다음에는 대정맥, 그 다음에는 우심방,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게 온몸 순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나갈 때는 동맥혈로 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정맥혈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들어온 정맥혈이 우심방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우심실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우심실에서 어디를 통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폐로 갑니다. 그러면은 폐에서는요, 산소를 공급을 받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을 해서 이 폐에서 뭐가 일어나게 돼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이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둘이에요. 폐에서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여기 조직세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도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는 몇 군데다? 두 군데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도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맥혈로 들어갔지만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서 동맥혈이 돼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폐순환 스타트는 누구부터 시작을 해요? 우심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폐로 갑니다. 폐로 가고 폐정맥을 거쳐서 좌심실로 들어오는 요 과정, 이게 폐순환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의 함량이 높은 혈액이 있는 곳이에요. 산소의 함량이 높은 혈액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좌심실하고 대동맥이 바로 동맥혈이 흐르고, 그 다음 폐를 지나서 폐정맥하고 좌심실이 아니라 좌심방이다. 이거 잘못 썼다. 좌심방. 폐정맥하고 좌심방은 산소의 함량이 높은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혈이 흐르는 곳은 여기하고 여기에 동맥혈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산소 함량이 높은 혈액이 흐른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23부터 27까지. 자, 바로 개념 체크 한번 맞춰봅시다. 자, 1번. 자, A는 뭐예요? 이름이? 이거 A, 좌심방. B는 좌심실. C, 우심실. D는 우심방.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가가, 여기서 나가 대동맥. 그
그 다음에 여기서 우심실에서 나가는 다가 뭐예요? 폐, 동맥. 예,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라는 폐, 정맥. 얘는 대, 정맥.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자, 온몸이 순환한 혈액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가를 통해서 D로 들어오죠. 폐를 순환한 혈액이 들어오는 부분은 폐, 정맥, 라를 통해서 A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이거. 2번은 기억하고 리을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A는 뭐예요? 얘는 판막이 있는 걸 봐서 정맥이죠. A는 대동맥. B는 모세혈관. 대동맥은 아니고 그냥 동맥. 동맥,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흐르는 순서대로는 어떻게 돼요? 동맥에서 모세혈관 지나 정맥으로 가야 되죠. A, B, C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이거는 동맥이죠. 얘는 정맥이죠. 얘는 모세혈관이죠. 얘도 모세혈관이죠. 얘는 정맥이고 그 다음에는 동맥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식균 작용하는 거 백혈구죠. 따라서 A.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적혈구 B. 출혈을 멈추게 해주는 거 C. 혈소판. 나머지 D가 혈장.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혈구 중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뭐예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가 가장 많고 핵이 있는 것은 백혈구고 네, 그 다음에 얘는 혈장이죠. 혈장. 혈장은 액체 성분으로 영양소와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운반을 해줍니다. 그 다음 8번. 자, 이건 뭐예요? 온몸순환. 그 다음 얘는 폐. 그 다음 얘는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죠.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산소 함량의 유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산소 함량의 유무가 아니라 높낮이죠. 자, 폐순환의 경로는 F를 통해서 우심실에서 폐 동맥을 지나 폐 지나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폐 정맥을 지나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온몸 순환은 좌심실에서 대동맥, 온몸, 다음에 대정맥 B를 지나 E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